자, 94페이지 실전 문제 갑니다. 기반시설이 아닌 것이 포함된 것은 뭐였죠? 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참고로 봅니다.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 주차장은 다 교통시설로 분류되는 것들이죠. 교통시설로. 그다음에 학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도 있고 있네요. 공원, 광장, 유원지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시장은 기반시설 맞지만 백화점은 기반시설 아니죠? 군사시설 기반시설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로 갑니다. 기반시설을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뭐 생긴 안 나다가 최근에 들어서서 우리 시험에 한두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통시설 몇 가지 있죠? 도로, 우리 교통은 육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동차하고 철도. 그리고 바다는 배, 하늘에는 비행기. 그와 관련된 시설이 교통시설이죠.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그리고 각종 주차장, 정류장, 궤도, 운하, 그 다음에 우리 차량 검사 면허시설까지 교통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면허시설까지. 자, 유통공급시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유통공급은 주로 전기, 수도, 가스, 열 이런 걸 공급하는 걸 유통공급시설인데 거기 유통시설에 시장 있죠. 시장도 유통시설입니다. 공동구 이런 것들도 전부 각종 전기, 수도, 가스, 배관 매설하는 거죠. 전부 유통공급이에요. 방제는 외울 수 있죠. 방제, 하천, 저수지, 유수지, 하천, 저수지, 유수지, 그리고 각종 방자가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죠.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전부 방제시설 참고하시고 공간시설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건물만 빽빽하게 짓지 말고 도심 속에 공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거 있죠. 공지 확보하는 겁니다. 운동장은 아니죠. 운동장은. 자,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라는 것은 냄새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냄새나는 시설. 뭐가 냄새가 나? 환경기초. 하수도. 하수도하고 하천하고 헷갈리면 안 돼. 하수도하고 하천. 하천은 방제시설이고요. 하수도는 방제가 아닙니다. 환경기초시설이에요. 또 뭐가 냄새가 나? 폐기물, 처리시설. 또 뭐가 냄새가 나? 수질 오염 방지. 수질 오염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폐차장이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세요. 폐차장은 환경기초입니까? 교통시설입니까? 환경기초요. 폐차장은 교통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3번 질문 볼까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시군 계획사업 중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우리 국회법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가 결정됐을 때 나온다? 도시군 계획시설, 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다른 법에서 의제될 때는 2년.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3개월, 2년. 단계별 집행계획의 절차가 뭐가 있었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누구 의견 들었어요? 지방의회.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잖아. 얘기하지 말까요? 1단계, 2단계 나누잖아. 3년 안에 하는 건 1단계고 3년 이후에 하는 건 2단계잖아. 그렇게 나누는 것 결국은 예산 돈 때문에 나누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을 이게 좀 정하는 데가 지금 누가 정해요? 결정하는데 의결하는 데가 의회잖아, 의회. 그래서 여기는 주민 의견 듣는 게 아니고 누구 의견 들어서? 의회 의견 들어요. 의회.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하세요. 지형도면하고 비교해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 사업에서 나오는 거 맞죠? 도시개발법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잖아. 개발법은 무슨 단계별? 시설 결정되었을 때만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다. 자, 기반시설은 반드시 관리계획에 의해서만 설치한다? 아니죠. 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것도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은 국회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기반 시설을 설치합니다. 어디다가?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이해가죠? 그러니까 시설은 지상에 설치할 수도 있고, 지하에 설치할 수도 있고, 공중에 설치할 수도 있고, 수상에 설치할 수도 있고, 수중에 설치할 수도 있잖아. 수중에 시설 설치하는 거 봤어요? 해저 터널 이런 거 봤어? 저 부산하고 거제도사에 해저 터널 만들었는데 도로비 되게 비싸죠. 근데 가면 그냥 터널이야. 해저 있다고 물이 보이고 이런 것도 없어. 가면 돈 아까워. 수상에 다리도 만들고 하죠. 공중에도 하고. 그러면 지상에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면 우리 땅이 지금 도로를 만들잖아. 그러면 우리 국회법에서 도로 만들어요? 우리 국회법에서 도로 만들어? 지금 시설사업 하면서 그게 도로 만드는 건 줄 모르고 공부하고 있다 지금. 시설사업이 도로 공원 기반이 이거 만드는 거라니까 지금. 이거 만들고 있잖아. 그럼 나한테 보상해요? 보상해? 지금 뭔 고민할까 지금? 아니 내 땅에 도로공사 들어온다고. 그러면 보상해 안 해? 내 땅 수용해 가지? 보상하지? 하잖아. 국토개혁법에서 보상해요? 하잖아. 이 법에 없는 거 무슨 법을 준용해 수용하면서? 공시법 준용하잖아. 그건 늘 그렇게 공부하는 거잖아. 이 법에 없으면 수용 사용과 보상에 관해서는 공시법을 준용한다. 그 보상하는 거야. 그런데 지하철을 만들어. 지하철을. 내 땅 그런데 지하철을 만들면서 소유권에서 제한을 받아. 아시겠죠? 그럼 너한테 보상해 안 해? 한다니까. 하는데 그런 개별법으로 돼 있어. 그는 각각 사업하는 법률마다 규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법이 없고 뭐 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그 법률 이름이 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이 법이 없다는 사실만 알면 돼.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국토개혁 법령이 정한 데에서 맞다고 돼 있네. 틀렸다고 돼 있죠. 틀렸다고 돼 있죠. 틀렸다는 뭐야? 의미는 뭐야? 지상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3번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맞아? 지상을 제외한 부분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아니면 그 말을 쓰기 싫으면 지하, 고가, 수중, 수상 이런 말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도 정확하지 않아. 근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조는 안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지상을 제외한 부분에서 보상에 관해서는 국계법에서 한다. 따로 법률로 돼 있다. 따로 법률로 돼 있다. 그렇게 기억하자. 3번은 그렇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4번. 근데 이 지문은 다른 책에도 막 이렇게 막 적어놔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가. 4번 도시공계획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누가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중앙관세장. 중앙관세장이 관리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같은 말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는 뭘로 정해? 조례. 대통령이 아니고 조례죠. 틀린. 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원칙 정의 시행자는 누구야? 특광장 군수. 이제 시설사업 시행자면 입안권자. 그 원칙은 누구? 특광장 군수.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어? 국도. 국장은 어떤 경우? 국가계획. 도의사는 어떤 경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장군수에게 늘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들은 행정청이죠. 입안권자는. 얘들이 행정청이 아닌 자는 뭘 받아? 지정까지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시행자 마무리 지어볼까?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을 받잖아.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는 공사도 있어요. 있지? 행정청이 아닌 중에는 민간도 있어. 있지? 행정청도 공사도 지정받아 안 받아? 지정받는다니까. 근데 우리 시설사업은 오로지 무슨 방식밖에 없어? 수용 방식밖에 없지. 수용. 근데 민간은 100% 수용권 인정해야 안 해? 인정 안 하지? 그래서 얘는 지정받으려면 수용 동의를 받아야 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뭐하고?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렇게 해야지 지정받는다니까. 이때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우리 국회법에 동의 몇 번 나와? 무조건 3번이란다. 행정심판도 3번. 행정심판 2번밖에 없었어.
그러면 국회법이 동의 몇 번 나와? 세 번 아니고 몇 번? 두 번이라고. 행정심판도 두 번이고 동의도 두 번이고 다 두 번이요. 여기 말고 그러면 여기 동의 말고 또 어디서 나왔어? 기지지산 입 기지지산 입 관리계획 위반 제한했잖아. 관리계획 위반 제한. 자, 기반시설 제한할 때는 얼마 동의받고?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계획은 대통령이 없지만 기반시설 빼고는 다 3분의 2라고 그냥 일단 이렇게 기억하고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자, 둘 다 국공유지는 뭐 한다? 우리 국회법 다 제외요. 동의가 두 번 나오고 둘 다 국공유지는 뭐하고? 제외하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문제로 돌아갑니다. 4번 문제.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뭐 시설사업 뭐 이론을 공부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봅시다. 자, 1단계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사업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1단계는 무슨 절차야? 관리계획이지. 관리계획으로 뭐를 결정했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했잖아. 그러면 시설 부지가 만들어졌죠. 자, 1단계는 뭐만 기억하면 돼? 자,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잖아요. 결정해서 고시하고 뭐까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해? 지역도면까지 고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죠. 시설이 결정되면은 지역도면뿐만이 아니고 뭐도 만들어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몇 개월? 다른 법이 의지될 때는 2년, 얘는 즉시 못 만들 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른다. 이렇게 했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른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자, 얘들 중에 이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이 누구예요?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이 누구야? 결정권자. 요거 하나 기억해야 돼. 관리계획을 결정한 자가 이 사업의 관할 관청이야. 그러면 2단계는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뭘 만들어? 실시계획을 만들지. 여태 우리는 무슨 얘기했어요? 요 시행자 얘기했잖아. 시행자는 입안권자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해?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어. 국도도 할 수 있어. 국장은 어떤 경우? 국가계획. 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얘들은 전부 입안권자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은 뭘 받아? 얘들한테 지정받아. 지정받는데 방금 공사는 동의를 안 받지만 민간은 수용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잖아. 그리고 뭐 얘들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청이 처분했을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니까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봐.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처분했잖아. 얘네들이 처분했을 때는 얘네들을 지정한 자 있죠. 지정한 자한테 심판 제기한다. 그런 얘기였어. 자, 두 번째는 이제 2단계 실시계획은 동그라미 몇 개 공부해? 3개 공부하지. 첫 번째 뭘 받아야 돼? 자, 인가는 누구한테 받아? 그렇지. 관할관청이 결정권자잖아. 그러니까 결정권자한테 받는데 결정권자는 원칙이 누구?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한테 인가 받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누구? 국장한테 인가 받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 국장한테 지정받은 시행자 있죠.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는 국장한테 인가를 받고요.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인가 받아? 시도 대도시한테 인가 받는다. 인가권자 기억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법의 계획은 다 누구 의견을 들어? 주민 의견 넣는 게 공식이지. 주민 의견은 당연히 열람이에요, 공청이에요? 열람이겠지. 열람을 해서 열람은 며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인가를 한다. 인가했으면 우리한테 뭐를 해준다? 고시해준다. 이 실시계획이 고시됐을 때부터 이제는 수용 사용이 시작되죠. 사업을 이제 수용할 수 있잖아. 수용은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 공직법 준용. 이 법에 있는 걸 물어보죠. 이 법에 있는 거 2개 있잖아. 이 법에 있는 거 2개. 첫 번째, 공직법은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죠.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계획사업은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언제? 언제? 실시계획이 고시됐을 때. 이 말이 중요한 거잖아. 실시계획 고시 떨어지면 공시법에서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재결 신청이죠.
재결 신청은 몇 년까지 하면 돼? 사업 시행 기간 내만 하면 되지. 시행 기간 내만 하면 되지. 이런 특례가 있죠. 두 가지.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는 날개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서 하는 사업은 시설 사업이고 이쪽에서 하는 사업은 뭐야? 개발행 허가지. 개발행 허가든 시설 사업이든 간에 둘 다 허가 인가할 때 무슨 허가 인가가 가능해? 조건부 허가 인가가 가능하지요. 조건을 기환경조 기환경 조건 달았잖아.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까봐 뭐를 예치하게 할 수 있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지. 이행 보증금은 공공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까지 했죠. 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때는 항상 현금으로 해야 돼. 보증서를 할 수도 있어. 보증서를 할 수도 있지. 현금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보증금이라는 건 아무 문제 없이 이제는 만약에 조건을 이행했죠. 이행했으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 언제 돌려줘? 준공검사 받으면 돌려준다. 또 우리 돈 예치하는 게 정비법에도 있었지. 정비법. 존비협동 기억나요? 존비협동. 사업비 예치.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그건 다음이야. 그건 다음에. 그건 좀 무리다 지금. 항상 같이 정리해야 돼. 4번 문제 봅시다. 1번. 특광시장 군수는 국회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관할 구역의 시설 사업을 뭐 한다? 시행한다. 맞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한다.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시행자를 위한 보호 규정이 있었죠. 자, 어떤 게 있었어요?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등을 청구할 수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공시송달도 인정했는데 기억나세요? 공시송달은 행정청이 시행자만 합니까? 행정청이 아니라도 다 합니까? 다 하지. 다 해야 될까? 단 비행정청은 국장시도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 이상으로 그러니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개 이상으로 지역으로 분할해서 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준공검사 따로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자, 관리계획 결정되었을 때 그 시설 부지 안에 국유지, 공유지가 있죠. 그 국유지, 공유지가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면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만약에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면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다. 그 키워드는 무효예요. 그리고 수용사용 방금 사업인정 안 받고도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봤죠. 수용사용했죠. 타인 토지 출입 등도 가능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시행자를 위한 보호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시설 부지 안에 있는 토지 등은 수용도 되고 사용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시설 부지가 아니고 시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 등은 수용은 돼 안 돼? 시설 부지는 아니까 수용 안 되지. 그런데 사업에 꼭 필요하면은 일시 사용은 할 수 있죠. 보상하고 일시 사용은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네. 문제 갑니다. 3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그 시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뭐 당연하죠. 인가를 받아야 돼.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 국공유지로서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해야 되고 만약에 위반하면 뭐다? 무효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5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설의 인접한이죠.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건축물,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자, 방금은 쭉 읽었는데 토지부터 소유권 외의 권리 읽었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부동산이 수용 대상이잖아. 부동산이 수용 대상인데 거기에 관한 소유권만 대상이에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대상이 돼요?
아닌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가 다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접한 토지 등이니까 이거는 수용은 안 되죠. 뭐만 돼? 일시. 자, 유사 문제 봅니다. 시설 사업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이방권자죠. 행정청으로부터 뭘 받았어? 지정받은 자의 시설 사업 시행도 가능하다. 당연하죠. 얘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국장, 시도, 대도시장 인가받는다. 맞지요? 국장은 인가받는 자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3번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때는 공지법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지요?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공계획시설에 인접한이죠. 토지 등의 권리는 일시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 아니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년 이내 수립? 3개월. 다른 법에 의제될 때는 2년. 그죠? 2년입니다.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왔다고 시설이 결정이 실효되는 건 아니죠. 시설 결정은 언제 실효가 됩니까?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아시겠죠?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시설 결정은 실효가 되고요. 단계별 집행하고 실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자,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시설을 그 도시군계획시설 돼 있죠.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기반시설로 좀 바꿔주세요.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자, 도시군계획시설이 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잖아. 결정됐는데 뭐 결정 안 하고 설치하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니까 의도는 그런 의도예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뭘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같은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2번이 원칙이고 1번은 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 2번에서 그 얘기예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인데 지상에 관해서는 국회법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상이 아닌 지하, 공중, 수중, 지하 있죠. 여기는 따로 법률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보상에 관해서. 3번 도시공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 등. 자, 모든 기준은 다 국장이었는데요. 요 도시공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국장이다. 국토부 령이다. 국토부 령이죠. 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르다 했는데 앞에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 우리 시험에 그렇게 다뤄지는 지문은 아닌데 요거는 기준이 국장이 아니다 하는 거 하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4번 도시공계획시설의 관리 아까 했죠.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관리하면 뭘로 정하고 대통령령 주관관세장이었잖아. 지자체 관리하는 건 조례. 또 틀렸죠. 도시공계획시설을 공용수중 수상지하 드디어 뭐가 없어? 지상이 없지? 지상이 없잖아. 여기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은 이 법에 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5번 지문처럼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야. 무조건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 있죠. 그거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거의 우리 시험에서 다루신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이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공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의 경우만 수립하면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국회법에서도 시설 결정됐을 때만 관리계획을 위반했던 자가 수립한다. 맞습니까? 단지 누가 만들어? 그걸 위반권자 만들죠.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국장이 공고해야 된다. 요거까지는 제가 기억해 달라고 요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헷갈리거든. 지형도면을 한번 얘기해 볼까? 지형도면이 누가 고시해? 지형도 누가 고시해? 위반권자? 지형도면 누가 고시해? 자, 이게 우리 지형도면이 뭐예요?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자세한 도면에 옮긴 거죠. 옮겼잖아.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하고 지형도면 내용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 그대로 옮겼다니까. 자세한 도면으로. 그럼 관리계획도 결정해서 고시하지. 열람시키지. 누가 고시해? 관리계획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 고시하잖아. 결정권자. 열람 누가 시키고? 누가 시킨다고? 그리고 이쪽 분은 언제부터 저를 봤어요? 응? 저번 지 얼마 안 됐죠? 그래도 성격이 좋아서 잘 적응을 하시네. 관리계획은 결정권자 고시하고 특광기장 문수가 열람시키잖아. 특광기장 문수가 항상 맨 밑에 관정이 시키는 거거든. 도시군에서는 특광시군이 맨 밑에잖아. 열람기간이 며칠이요? 열람기간. 그 기간이 있으면 안 되지. 정해져 있으면 안 되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관리계획을 자세한 도면에 옮겼죠. 지형도면에. 왜 옮겼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옮겼잖아. 그래서 관리계획을 보여주는 방법하고 지형도면 보여주는 방법 똑같은 거야. 지형도면 누가 고시해? 똑같다고. 관리계획하고 똑같다고. 관리계획 누가 고시해? 관리계획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 고시한다고.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아. 뭐가 똑같아? 가나 똑같다고. 관리계획도 결정권자 고시하고 지형도면 누가 고시해? 결정권자 고시한다니까 똑같다고.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결정권자 공고한다 그러면 안 돼. 단계별 집행계획은 대구시에서 결정된 관리계획을 3년 내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구분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그럼 이건 오로지 대구시의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이야 사실은. 근데 그걸 국도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 대구시장하고 조율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들기는 국도도 만드는데요. 예, 전부 다 대구시에 관계된 시설 공고이기 때문에 전부 대구시장한테 보내가지고 대구시장이 공고를 해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는 누가 한다고? 특광시장 군수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 지형도면하고. 그래서 괜히 헷갈리게 싶으면 제가 얘기 안 했어. 그럼 헷갈리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험 물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안 한 거야. 괜히 헷갈리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7번에 2번 질문이 뭔지 아시겠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공고해? 특광시장 군수. 그렇게 참고하세요. 2번.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나누어 수립하며 1단계 집행계획은 몇 년 안에 하는 거? 3년.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에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을 할 게 있죠. 1단계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3번 지문이네요. 3번 지문 됐어요. 자, 4번 지문 볼까?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이내 수립에 2년입니까? 3개월입니까? 3개월. 2년 하면 안 돼. 3개월이고 다른 법률에서 의제할 때는 몇 년? 2년이라고. 단 2년 내에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실효되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2년 내 벌레 이게 왜 자꾸 이 지문이 나오느냐 하면 과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이내 수립했어.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지문이 자꾸 있는 거야. 지금은 2년 하면 안 되고 3개월이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 효력 실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전혀 관계가 없는 제도야. 관계가 없다고. 시설 결정은 언제 실효돼?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된다니까. 시설이 실효되는 건 20년 동안 안 하면 실효되는 거야. 5번 2년 이내 단계 별집에 또 나왔죠. 않더라도 2년이 아니고 3개월 다른 법률에 의지될 때는 2년이에요. 3개월이 원칙이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실의는 실효고시가 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결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실효된다. 맞죠? 맞습니다. 8번 문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물어봤어요. 근데 최근에 아까 우리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 있죠? 그게 신설이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또 개정이 됐거든.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 그거 한번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 한번 절차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제 우리 시험에 물어볼 때가 됐어요. 물어볼 내용이 있어. 물어보는데 뭘 기억해야 돼? 3개월, 2년 이거 기억해야 돼. 또 절차도 기억하고 아시겠죠? 자, 8번 문제 봅니다. 틀린 거.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는 가설건축물 공작물 허가를 받는데 요건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것도 설명을 또 시험에 물어본 적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이게 또 나올라. 해도 이게 또 나오면 또 왜 그걸 우리한테 안 가르쳤을까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다고 또 찝찝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3개월 이내 만드는 거고 다른 법률 의지될 때 2년 이내 만드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졌잖아. 그럼 1단계에 만약에 들어있단 말은 3년 이내 공사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절대 허가 같은 게 안 나.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왔는데 보니까 1단계 없어. 그럴 때 허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1단계 없으면 몇 년 내에 공사가 없어? 3년 내에 공사 없지. 그래서 공사 없는 동안에 가설건축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게 들어는 봤죠. 한번 들어는 본 것 같다. 또 어떤 경우냐면 아예 단계별 집행계획이 3개월 이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3개월 이내 수립하라고 그랬잖아.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어떤 경우는 안 나올까? 예산이 없으면 못 나와요. 돈 날 구멍이 없으면.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필수 내용이 뭐야?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이야. 돈이라고 그래. 돈. 돈이 없으면 못 나와.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아예 없잖아. 그래도 허가 받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들어주면 돼. 우리가 시설 부지로 결정됐잖아. 도로 부지로. 여기에 가설건축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야.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왔는데 1단계 없는 경우. 3년 내 공사 없지. 아예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는 경우야. 3개월 이내.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3개월 이내 안 나오면 안 돼 있고 예전 규정 그대로 2년 이내 안 나오면 이렇게 돼 있어. 법 자체도 지금 엉망이야 지금. 법 자체도. 그래 그걸 물어본다면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지금은 2년 이내 예전 규정 그대로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수립이 되어도 몇 단계? 1단계 없거나 요 두 가지 아시겠죠? 그때 가설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시설 부지는 건축물 공작물 허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 그 매수 청구했을 때는 3층 이하의 단독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이 건축물 공작물 허가 났지. 근데 그건 보상해 주는 거잖아. 그 여기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면 1단계 없어서 허가 나는 가설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나거든. 이건 보상 안 해줘. 그냥 네가 알아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공사 들어오죠. 공사 들어오면 철거 명령 나와요. 원상회복 하라고. 석 달 전까지 철거하세요 이렇게 명령한다니까. 안 하면 대집행 들어와. 그러면 내 돈 들여가지고 가설 건물 짓고 나중에 철거도 내 돈으로 하고 우리 건축부에서 공부하셨잖아.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줘 안 줘? 일절 하나도 안 줘. 전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줘. 내가 알아서 쓰다가 철거 명령 나오면 내 돈으로 깨끗하게 원상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 가설 건축 공작물이.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말 나온 김에 그냥 말로만 할게요. 이럴 때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이거든. 여기 일반 건물 허가 날까 안 날까? 생각해봐. 3년 동안 공사 없다고 지금 허가해 주면서 거기에 콘크리트 철거 빌딩을 지을까 거기다가 3년 동안 쓰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공작물
이 공작물도 나중에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허가 나는데 요거는 보상 안 해줘. 그런데 기존의 건물이 있었잖아. 기존 건물은 개축 재축이 가능해요. 허가를 받아서. 기존 건물은 뭐가 가능하다고? 개축 재축이 허가 안 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왔을 때 개축 재축 허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그런 말 맞아요? 그럼 단계별 집행이 나왔어. 1단계 들어있어. 개축 재축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3년에 공사할 것 같으면 개축도 안 돼요. 재축도 안 되고. 그 단계별 집행이 안 나왔을 때는 새로 짓는 건 가설건축물 공작물이고, 이것도 지장이 없는 공작물이고, 이거는 보상 안 해주고, 석 달 전까지 철거하라고 원상회부 명령 나온다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은 허가를 받아서 뭐는 가능해? 개축, 재축, 요건 가능하다. 그런 얘기. 자,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8번에 2번 지문. 또 나왔네. 국장이 공고한다고. 3번.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나누어서 수립을 하고, 맞죠? 1단계 집행계획에는 3년 이내 시설사업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또 2년이라 돼 있죠? 3개월 이내 실효돼.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실효되는 거하고 무슨 뭐 원수가 졌는지 계속 지금 그 말을 적어놓고 있다. 실효 안 된다. 관리계획 위반권자 수립한다. 맞죠? 넘어갑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설사업의 시행자 보호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자,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까? 국공유지 처분 제한도 있습니까? 만약에 위반해서 처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무효.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도 있습니까? 타인 토지 출입도 할 수 있습니까?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도 있습니까? 근데 여기 의미가 뭐예요? 손실보상은 보호규정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시행자가 보상해 줘야 되는 거 그거 보호요. 시행자 의무지. 그런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의미야. 수용사용이 되었습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수용사용에 관한 설명령 달린 것. 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행정청인 시행자만 수용사용이 될까요? 행정청이 아닌 자도 수용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설사업은 민간, 비행정청 말고 민간은 수용동의 받았잖아. 본래 공공은요, 과거부터 공익사업을 했어요. 국가지자체공사는 과거부터 공익사업을 했어. 근데 민간은 예전에는 공익사업 못 했거든. 근데 지금은 민간도 공익사업 시행자에 들어가죠. 대신에 얘들은 동의를 받았어. 나중에 개발법에 가도 뭘 받아? 동의를 받았어.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2번. 잔여지를 종리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수용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공치법 내용이에요. 공치법 내용이니까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잔여지, 잔지, 매수, 수용 청구, 매수 청구라는 거예요. 내가 토지의 일부를 뭘 당해서 수용당했죠. 그럼 일부 남았죠. 이 일부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썰지를 못하는 거야. 종래 목적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뭘 한다고? 야, 이것까지 사가. 요거까지 다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다? 잔여지, 잔지, 매수 청구권, 수용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건 공시법의 내용이에요. 3번. 공지법상 특례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맞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 재결신청은 공지법에 불과하고, 자, 4번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이렇게 해주지. 사업 계획 다음에 시설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계획 시설사업의 경우 재결신청은 시행기간 내에 재결. 물론 계획사업이 다 특례를 인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제가 시설로 이렇게 수정하라고 하느냐? 개발사업도 특례를 인정하는 건 맞는데 개발사업은 시행기간 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료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발사업은 재결신청은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어? 기간 종료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개발법은 다르다고. 그래서 시설 고치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 시행기간 내에 하는 거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따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달라요. 시행기간이라는 건 뭐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종료일은 이게 시기간 안 정해져 있어. 종점만 정해져 있는 거야. 종료일까지. 왜 그래야 했을까? 우리가 시행기간이라는 것은요.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그때부터 시행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사업은요. 실시계획 인가 나기 전에 뭐 할 때?
1단계 개발 계획에서 수용 사용 대상인 세부 목록 곳이 들어봤어요. 그 곳이 하면 그때부터 수용이 가능해진다니까. 그 만약에 시행 기간 내에 해버리면은 그 앞에는 사업 인정 받은 곳으로 보는 효과 아무 의미가 없잖아. 다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험에 구분해서 안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계획 사업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할 그런 필요는 없죠. 그렇게 표현해 가지고 논란을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실제 시험 여러 나오면 이 신청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지. 계획 사업이 3개인데 3개잖아. 개발 사업은 시행 기간이 아닌데 종료일까지인데 이렇게 이의 신청한다니까. 5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공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수용은 안 되고 뭐는 가능하다? 일시사용. 11번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시행상 중 시행자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보호조치. 계획사업에 관한 또 계획사업을 나왔네. 어쨌든 요거는 뭐 틀린 거 아니니까. 자, 조사 청량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제는 시설사업으로 돼 있고 지금 본문에는 계획사업 돼 있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시설사업으로 이해합시다. 자, 필요한 때는 타인 토지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료적 지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죠. 자, 뭐도 할 수 있고 출입 동그라미. 뒤에 일시 사용 동그라미. 특히 필요한 경우는 뭐도 할 수 있어? 나무, 흙돌, 그 밖에 장애물을 미줄, 장애물을 변경 제거.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 등은 내용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출입, 그게 하나. 출입, 거기 1번. 남의 땅에 출입을 해서 남의 땅을 일시 사용할 수 있죠.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 있죠. 요게 2번. 2개로 나눴잖아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자,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국회법에는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죠. 자, 요쪽 편은 왜 출입합니까? 왜 출입해? 왜 출입해? 그걸 대답하면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뭐 아까 뭐. 자, 우리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거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죠. 기초조사 하려면 타인 토지 출입합니다. 그 계획의 수립은 행정청이에 비행정청이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입안은 행정청이에 비행정청이에. 행정청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 수립하려고 행정청이 들어가는 거야. 일단 행정청 출입하죠. 두 번째, 시설사업 하죠. 시설사업 시행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입하죠. 그래서 출입하는 자 2개야. 행정청하고 시설사업 시행자. 이쪽에는 출입해야 하네. 여기 출입하면 안 되지. 이거는 개인사업인데. 공익사업이니까 남의 땅을 강제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거지. 개인사업하면서 내 집 지으면서 내 집 짓는데 당신 땅이 좀 필요하니까 잠시 어디 좀 가 있으시오. 내가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어.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 편에만 타인 토지 출입이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청도 출입하고 시설사업 시행자도 뭐 한다? 출입을 한다. 자, 이 출입할 때 행정청이 출입권자일 때는 대구시장이 들어가,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 공무원이 들어가지 시장이 지가 자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럼 보상은 공무원이 자기 월급 들어서 보상할까요? 대구시에서 할까요? 그래서 보상 의무는 행정청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사업 시행자가 보상 의무자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들이 출입할 때는 출입하는 절차와 출입을 해서 남의 땅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는 게 다르죠. 출입할 때는 허가받고 뭐 하는 거야? 통지하고 출입하지. 허가, 통지. 며칠 전까지 통지, 출입. 7일 전.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 이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특광시장 군수란 말을 몇 번 했을까? 지난주에 와서도 몇천 번 했다고 이야기하고 갔죠? 근데 오늘 또 이야기하니까 또 새로워. 우리 국회법은 특광시군 단위라는 법이요.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데 요 6개는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해야 돼. 그래 입안권자 결정은 잘 알아야 돼. 요 6개는 용도지역지구 이런 것들은. 그래 계속 이 결정권자 누구냐 했잖아. 여기는 전부 특광시장 군수라니까. 우리 국회법의 허가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 특광 신고 무조건 누구한테? 그래 뭐 대답 특광 이러니까 다음 주에 되면 또 기억이 안 나요.
야무지게 특광시장 운수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있었죠. 거기 안에서 계획사업에 아니면 허가 받았죠. 허가 받았죠. 누구한테 허가 받았어? 우리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은 기득권자는 보호를 해주죠. 기득권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아? 관계없이 하지. 관계없이. 근데 시수가 결정되면 기득권자는 어떻게 했어? 신고했지. 몇 개월? 누구한테 신고했어? 전부 특광시장 문수라니까. 아니 이 법이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 법이야. 이 법이 특광시군단위로 하는 법이니까 허가도 특광시장 군수, 신고도 그 특광시장 군수 기억하는 건데 뭐 그걸 1년 내내 그걸 기억을 못해. 자 이제 타인토지 출입을 합니다. 출입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누구한테 허가 받아? 특광시장 군수한테 받는 거야. 근데 출입하는 출입권자의 행정청 있잖아요. 행정청은 특광시장 군수 밑에 행정청이 출입권자에 없어. 우리 계획 만들 때 광역도시 기본 계획 이런 거 만들 때 구청장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특광시군 밑에는 구청장밖에 없어 행정청이. 그래 우리 국회법은 구청장이 안 나오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맨 밑에 관청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출입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아시겠죠?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자 출입만 할 때는 소유자, 점유자 이런 관리인의 동의나 승낙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허가증 보여주고 들어가면 돼. 7일 전에 통지하고. 그런데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어때? 그때는 누구의 승낙이 필요해? 근데 점유자 승낙이 필요하다니까. 점유자. 언제는? 일출 전? 어휴 그 두 개 기억하면 되잖아. 허가 받는데 시행자가 누구라면 허가 안 받아? 행정청. 일출 전 일몰 후에는 누구 점 승낙이 필요해? 그거 기억하면 되잖아. 그거.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일시 사용하죠.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때는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의받아야 돼. 동의받고 통지하죠. 통지 며칠? 근데 며칠이네 전까지 통지해? 3일이죠. 3일. 7일 3일 바꾸면 안 돼. 7일 3일 바꾸면 안 돼. 근데 동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를 못 받으면요. 행정청은 특광시장 군수한테 통지만 하면 돼. 행정청. 근데 행정청이 아는 자는 특광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야.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는 거야. 거기까지 하면 뒤에 뭐 틀릴 거 없잖아. 그러면 들어가면서 허가증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허가증 공무원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방해하면은 무조건 얼마? 1,000만 원 이하에 1,000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 타인 토지 출입은 무조건 과태료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제 봅니다. 자, 그래서 1번 됐죠. 조사 청량 등을 하기 위해서 출입도 하고 출입 등 가능합니다. 2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공시송달. 행정청만 한다. 비행정청도 한다. 비행정청도 국장시도 대도시에 뭘 받아서? 승인받아서. 3번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수용도 하고 사용도 하잖아. 4번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 국공유지. 무슨 말이 나올지 아시겠죠? 자,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은 무효다. 취소가 아니고 뭐 무효다. 5번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관계서류를 무료로 열람, 복사, 등본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5분 쉬었다 하실게요.